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6월 10일 금요일 미준의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유튜버가 되면서 저와 제 와이프 사이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은 하루 24시간을 함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하루 종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마지막 부분에 자막 영상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자막 영상의 초벌 작업을 제 와이프가 지금 해주고 있어서 함께 유튜브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생의 소소한 재미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새삼 와이프의 소중함을 요즘에 느끼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 와이프에 대해서 말이죠. 뭐냐면요, 제 와이프는 운전을 아직 잘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말레이시아에서 거주할 때 운전면허를 따기는 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실전 경험이 없어서 운전대에 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레슨을 받는다든가 학교에 비가 와서 좀 차를 가지고 가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자동차를 좀 굴릴 일이 있으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제가 전담 마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하나 있거든요. 자, 여기 관련해서 지난주에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날도 이제 제 아들이 피아노 레슨을 받으러 가야 돼서요.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데려다 줬죠. 자,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피아노 레슨이 끝나고 나와서 다시 이제 집에 가려고 차에 시동을 거는데요.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보여드리면 이런 키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꽂고 돌리면 이제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처음에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 나중에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키 안에 배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해결을 하고 모든 것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자동차가 정말 하나의 전자 제품이 되어가고 있구나. 예전의 자동차랑은 많이 다르다. 기계라기보다는 이제 전자 제품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에피소드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거든요. 자, 그러면 6월 10일 준비된 금요일의 저녁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CNBC 프로 기사 하나를 먼저 읽고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이번 기사가 바로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관련된 그런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자동차의 미래는 지금과 다소 다른 성격으로 이제 흘러가게 될 텐데, 이러한 자동차 미래의 변형에 어떠한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관련된 소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리스 비클, 즉 자율주행 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이테크 오토모빌, 이제는 자동차도 스마트카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마트카라는 것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드라마에서 봐왔던 자동차랑 거의 대화가 가능한 이런 수준의 자동차가 이제 하이텍을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자율주행도 먼 미래가 아니고 이제 하이텍 자동차가 등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의 변혁에 아주 우리가 발맞춰서 투자를 제대로 한다면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많은 수익을 얻고 싶다면 어떠한 트렌드, 지금 현재 이 자동차가 단순한 기계에서 이렇게 전자제품, 나아가서 움직이는 하나의 인공지능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런 추세에서 우리가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지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추천 내용은 뭐냐면요, 어떤 기업들이 좋아 보이냐면 인테그랄 롤을 가지고 있는, 이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이런 미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이면서도 그리고 이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따라서 겉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기능적인 종목을 찾아서 투자한다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그래서 여러 서플라이 기업들, 즉 공급업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미컨덕터 메이커입니다. 세미컨덕터 메이커라는 것은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기업들에서 그러한 투자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반도체 그리고 공급 업체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변혁을 이끌고 있고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글로벌 마켓, 즉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지금 멀추얼했다, 완전히 성숙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컴페티션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급업체 사이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경쟁이 구조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업들, 어떤 공급 기업들이 성공할지를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좀 들여다봤더니 결국 중요한 것은요, 어느 정도 전매 특허를 가지고 있는가, 이 기업만이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강점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가,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관점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스케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가 중요하죠. 그래야지 이제 비용 부분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고 많은 투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테크놀로지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오그래픽, 즉 지정학적인 위치를 봤을 때도 여러 군데로 퍼져 있는 이런 기업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따라서 한두 자동차 업체에만 매달리는 그런 공급업체가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 기업과 협업을 이루고 있는 그런 반도체 기업이나 아니면 공급업체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좋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요, 관리할 수 있는데 뭐를 관리할 수 있냐면 변동성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하나의 자동차 기업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사태를 보면서 이런 것은 굉장히 절감하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지역이 마비된다고 해서 내 투자 자금이 완전히 날아가 버릴 정도로 이렇게 좀 타격을 받게 되면 위험한 투자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 지정학적인 위치를 봤을 때도 여러 군데 분산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고객이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를 절감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또한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를 우리를 위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아웃소싱이 많이 나오고 있다. 아웃소싱은 뭐냐면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일부러 좀 밖에다가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리지널 이퀴프먼트 매니팩처러,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에서 대부분 다 하던 일을 이제 서플라이어한테, 공급업체한테 맡긴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추세고, 두 번째 추세는 뭐냐면 새로운 기업들이, 신생 기업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하이테크를 자동차에 전해주기 위해서 나눈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이다. 따라서 방금 전에 제가 앞에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는 이제 더 이상 기계라고 보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하나의 컴퓨터다, 움직이는 하나의 로봇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이제 자동차에 접목시킬 수가 있는데,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신생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자동차 제조업 그리고 이제 납품업체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납품업체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엄청난 압력에 시달렸다. 뭐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자동차 산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런 기업들이 칩 쇼티지, 반도체 부족 현상하고 싸움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머티리얼 코스트가 많이 올라갔죠.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좀 공급망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악재에 시달리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라든지 공급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견뎌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고차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자동차 역시도 가격이 계속해서 많은 폭으로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다소 진정화되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는 있지만요. 자,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리포트에 따르면, 이 리포트는 eSource라는 리서치 펌에서 만든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026년까지 전기차의 가격이요, 지금부터 오히려 22%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린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니켈이라든지 리튬 같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필수적인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전기차의 미래에 투자하신다면 테슬라 같은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LIT라는 ETF, 즉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원자재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아울러서 다 모아져 있는 이러한 ETF에 함께
함께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해증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한 전기차가 이렇게 발전되는 추세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혜택을 다 담을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비용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시장은 진화하는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다음과 같은 종목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미래의 혁신을 믿는다면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하면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4개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여기 들어온 이유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이잖아요. 따라서 미래 자동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퀴가 달려있는 로봇이다, 아니면 바퀴가 달려있는 컴퓨터라고 봤을 때 이 인공지능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선택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YTD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35.7%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이 270입니다. 현재 주가가 189이기 때문에 만약에 270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42.7%나 1년 안에 껑충 띄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선택된 종목은 온입니다. 온 세미컨덕터라는 기업인데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담고 싶은 기업인데 지금 주가가 잘 떨어지지 않아서요, 아직까지 매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온 세미컨덕터가 자동차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온 세미컨덕터는 점유율로 봐서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 산업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은 바로 NXP입니다. NXP가요, 전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21% 정도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점유율만 따지면 10%가 되지 않는, 따라서 업계에서 한 7, 8위 정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온 세미컨덕터가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 이 점을 우리가 지켜보면 조금 인식이 달라지거든요. 온 세미컨덕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강점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첫 번째로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고요. 두 번째가 파워 솔루션입니다. 자, 그런데 파워 솔루션이 뭔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트랙션 인버터라는 게 있거든요. 트랙션 인버터가 뭐냐면, 전기차가 이제 배터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배터리에서 나오는 직류가 있는데 직류를 교류로 바꿔줘야 이게 모터가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트랙션 인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기차 모터가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런 전력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온 세미컨덕터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현재는 이제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율이 5%에서 10%, 20%, 50% 계속해서 전기차의 비율이 늘면 늘수록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트랙션 인버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 점이 우리가 온 세미컨덕터라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온 세미컨덕터는요, 파워 솔루션 말고도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에도 강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미지 센서라는 것은 자율주행의 시대가 도입이 된다면 자율주행에 엄청나게 필요한 그런 센서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율주행의 미래, 그리고 이제 전기차의 미래, 두 곳에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온 세미컨덕터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좀 관심을 가지고 리서치를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온 세미컨덕터는요, 프라이스가 65.48인데 YTD로 3.6%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좀 설명드린 것처럼 사고 싶은데 기회를 좀처럼 주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스 타겟이 80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 22% 정도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기업은 NXP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요. 전체 시장의 21%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2% 정도 주가가 떨어졌네요, 올해 들어서. 그리고 현재 프라이스 타겟이 220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21% 정도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기업이 애프티브입니다. APTV가 티커네임이고요. 자, YTD로 봤을 때 33.5% 정도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프라이스 타겟이 175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주가에서 목표 주가까지 60% 가까이 상승 여력이 있다. 따라서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고 현재 지금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인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기사의 밑에 내용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자, 세미컨덕터 자이언트, 그러니까 반도체의 자이언트 기업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전기차, 그리고 오토노머스 카는 이제 자율주행이죠. 전기차로서의 전환, 그리고 자율주행이 발전하면 거기에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올해 들어서 36%나 미끄러졌고, 그리고 43% 정도 랠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주고 있는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엔비디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금 코멘트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로스 리더다. 성장주의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성장주의 대표적인 주식이 된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강력한 타의를 가지고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 Artificial Intelligence. 따라서 인공지능에 있어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앞으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 그리고 먼 미래에도 인공지능의 역할이라든지 인공지능의 발달은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 굉장히 분명하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인공지능의 미래를 믿는다면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보기로는 이 디맨드가 수요죠. 오토모티브 세미컨덕터, 즉 이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여기 나와 있겠죠. 자, 오토모티브 세미컨덕터 마켓 사이즈라고 나와 있죠. 2020년부터 2030년까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39.2 빌리언에 불과했던 것이 2030년이 되면요, 115.78 빌리언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한 10년 만에 지금 몇 배가 올라가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15.78 나누기 39.2. 무려 2.95배입니다. 따라서 3배 정도, 10년 만에 3배 정도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 바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다. 따라서 우리가 좀 관심을 둘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 요건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잠깐 읽어보면요. 글로벌한 오토모티브 세미컨덕터 마켓, 즉 차량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2021년에는 43.6 빌리언, 여기 나와 있죠. 자, 거기에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 2030년이 되면 그게 115.78 빌리언까지 성장을 한다. 확대가 된다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우리가 CAGR로 나누어 보면, CAGR은 뭐냐면 Compound Annual Growth Rate입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얼마나 성장하는가, 여기 나와 있죠. 11.5%. 따라서 매년 시장 자체가 11.5% 성장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만 지킬 수 있다면 자동적으로 11.5%의 성장은 보장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비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좀 많은 침체를 겪었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큘러 트렌드가 있다. 세큘러 트렌드는 구조적인 그런 트렌드를 얘기하죠. 따라서 순환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구조적인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차량이 점점 전기차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두 번째는 자율주행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 세 번째도 중요한데요. 커넥티비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점점 컴퓨터가 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스마트카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쪽에도 많은 반도체가 소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NXP 세미컨덕터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도 지금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이 두 기업 역시도 베네핏을 받을 것이다. 자동차가 계속해서 변혁을 하면서 진화를 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 현재 20% 그리고 4% 정도 주가가 연초부터 떨어져 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이 더 추가가 되고 있는데, 서플라이어 중에 앱티브가 나옵니다. 앱티브는 자동차 전문 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앱티브가 관심을 받은 계기가 됐던 게 있죠. 한국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2020년 초에 현대차 기업하고요,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는 조인트 벤처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모셔널인가 그렇거든요. 이 모셔널이라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면서 자율주행 쪽의 강자로 갑자기 좀 앞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기업이 바로 앱티브입니다. 현재 미국에서요, 2023년까지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들려오고 있고요. 아이오닉 5라는 차량을 가지고 레벨 4 수준, 레벨 4면 이제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런 레벨이거든요. 따라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앱티브까지 이렇게 네 종목이 앞으로 자율주행의 미래 그리고 전기차의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으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CNBC 프로 기사 하나를 통해서요, 앞으로 펼쳐질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의 미래를 믿는다면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4가지 추천 종목을 살펴봤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시킹알파로 자리를 옮겨서 과연 이 4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수치적 분석을 직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도착해서요, 전기차 자율주행의 미래를 만드는 4대 천왕이다 라는 제목으로 작은 포트폴리오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 4종목의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정말 이 중에서 가장 좀 매력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함께 발견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레이팅을 좀 보시도록 하죠. 자, 레이팅에는 3가지 종류가 있죠. SA 오토스코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준 점수를 보면 5점 만점에 4.6을 받는 온 세미컨덕터가 1위를 차지하고요. 두 번째는 NXP가 4.00, 세 번째 엔비디아 3.7, 마지막 앱티브가요 3.00이라는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월가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평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1위입니다. 4.39를 받고요. 2위는 온 세미컨덕터 4.34, 그리고 앱티브가 4.14, 마지막으로 NXP가 3.92를 받고 있는데요. 4종목 모두 굉장히 양호한 점수를 전문가들한테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퀀트스코어입니다. 퀀트스코어라는 것은 옆에 나와 있는 밸류에이션, 성장세, 그리고 이제 수익률, 그리고 모멘텀, 주가의 힘이죠. EPS 리비전은 이제 전문가들이 주고 있는 어닝의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이렇게 5가지의 평가 근거를 토대로 만들어진 수치적 정량적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점 만점에 온 세미컨덕터가요 4.85라는 엄청난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NXPI가 4.5,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두 기업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좀 보도록 하죠. 일단 두 기업 모두요 밸류에이션이 C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거나 엄청나게 싸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성장률이 온 세미컨덕터가 더 좋고요. 그리고 모멘텀도 온 세미컨덕터, 마지막으로 리비전, 즉 예상치가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도 역시 온 세미컨덕터가 조금은 더 낫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1위, 2위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엔비디아도 3.03이니까 나쁜 점수는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F확정 하나가 등장을 하잖아요. 밸류에이션, 즉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싼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멀티플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현재 모멘텀, 주가의 흐름도 그냥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예상치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그냥 유지만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앱티브가 나오는데요.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니고, 거기에 또 프로피터빌리티, 수익률도 좋은 편이 아니고, 리비전도 맞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량적인 분석을 봤을 때 3.0이 되지 않는 조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닝 쪽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닝이라는 것은 시장의 전문가들, 즉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실적의 예상치 있잖아요. 이 예상치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중인가 아니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인가,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EPS 리비전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추세를 보이는 것은 온 세미컨덕터, 두 번째 NXP가 A고요. 세 번째 앱팁,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C-입니다. 하지만 4종목 모두 적어도 D나 F 학점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세가 아주 좋지 않은 종목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디비던드, 즉 배당을 주는 주식이 있는지 봐야겠는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배당을 주는 종목은 2개입니다. 엔비디아까지 합쳐서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배당 주식은 단 하나밖에 없다. NXP만요. 지금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니까 1.43%, 그리고 앞으로 포워드를 보면 1.91이 나오기 때문에 배당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한 종목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밸류에이션도 좀 보시죠. 밸류에이션 PE 레이시오 현재 수치로 보시면 현재 가장 싼 주식이 온 세미컨덕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E 레이시오가 20배 가까이 됩니다. 19.58. 따라서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온 세미컨덕터 너무 사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밸류에이션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PE 레이시오가 어떻게 보면 구글하고 맞먹는 수준이잖아요. 따라서 과연 내가 구글에 들어갈 돈을 빼서 이 온 세미컨덕터에 사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망설여지거든요. 자, 그런데 다행인 점은 뭐냐면 앞으로 향후 PE 레이시오를 보면 포워드는 13.0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 어닝의 실적이 상승세가 대단하구나. 따라서 어떻게 보면 현재 광고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생각한다면 구글에 들 돈을 가지고 온 세미컨덕터를 사는 것도 말이 되겠다, 뭐 이러한 결론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NXP
PI가 22배고요. 앞으로 12개월 포워드로 보시면 PER이 12.7까지 떨어집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아 보이죠. 자, 세 번째 엔비디아가 50배, 34배. 엔비디아도 역시 이 추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순이익이 엄청나게 향상하고 있다는 것은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PE 레이쇼가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34배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FTV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93배, 27배. 물론 이제 성장세는 대단한데 과연 93배라는 이 숫자를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을지 이 부분에 조금 고민이 되고요. 자, 다음은요. 밸류에이션을 PE 레이쇼 말고 PS 레이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년간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주가를 살펴보니까 FTV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네요. 왜냐면 1.88이잖아요.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FTV의 시가총액은 2배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PE 레이쇼는 굉장히 높은데 PS 레이쇼가 낮잖아요.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가 않구나. 따라서 이 FTV라는 종목을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프로피타빌리티,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을지, 만약에 수익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투자 가치가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FTV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온세미컨덕터를 보시면 PS 레이쇼가 3.82 나쁘지 않죠. NXP가 4.07이고요. 자, 엔비디아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매출에 비해서도 지금 시가총액이 15배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싸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다음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률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요. 엔비디아가 53%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 33%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PS 레이쇼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를 수치한 거거든요. 따라서 매출의 성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온세미컨덕터 괜찮습니다. 32% 12개월 동안 성장을 해왔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16.6%라는 건강한 성장을 보일 수 있다. NXP가 27% 16% 나쁘지 않죠. 마지막으로 FTV가 13% 17% 정도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성장을 매출 말고 EPS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EPS라는 것은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이잖아요.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 EPS를 기준으로 하니까 NXP가 지난 12개월 동안 400%가 향상을 했고요. 향후 12개월 동안 32%입니다. 자, 온세미컨덕터는 314%, 79% 굉장히 좋죠. 엔비디아가 75%, 37%. 마지막으로 FTV 같은 경우는 과거 12개월 동안 순이익은 감소를 했네요.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은 45% 정도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수익률도 봐야겠죠. 수익률 가장 높은 종목을 보시면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이익률이죠. 무려 32%라는 엄청난 순이익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프리캐시플로우도 27%나 됩니다. ROE,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순이익이 지금 퍼센티지로 했을 때 41.95%. 자,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해드리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순이익이 41만 9천 원인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한 2, 3년만 먹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ROE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온세미컨덕터도 괜찮죠. 넷인컴 마진이 20%가 넘어가고요. 프리캐시플로우 마진도 11.7%입니다. ROE는 33.5%. NXP 같은 경우는 넷인컴 마진이 18%, 프리캐시플로우 마진 19% 좋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ROE도 28.9%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FTV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S 레이쇼는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직까지 수익률이 좀 아쉽습니다. 2.4%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리캐시플로우는 아직까지 현금을 태우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ROE는 4.7%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PS 레이쇼가 PE 레이쇼로 이렇게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FTV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숙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오너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더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을 보면요. 엔비디아가 3.9%로 가장 높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까지 많은 내부자들의 보유 비중을 살펴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스티튜셔널 퍼센티지, 즉 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퍼센티지를 보는 건데 FTV는 지금 94%라는 주식을 기관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의 투자자들이 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 것 같고요. 온세미컨덕터도 93%, NXP도 90%,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65% 정도의 주식을 기관
기관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서 부채까지 봐야겠죠? 자, 부채에서 중요한 것은 debt to equity ratio입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더 많으면 100% 이하로 떨어지고요. 부채가 더 많으면 100% 이상으로 올라가겠죠. 자, NXP만 지금 100%가 넘습니다. 156%.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 그리고 부채가 156만 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앱티브가 80%, 온 세미컨덕터 67%, 엔비디아는 45%의 debt to equity ratio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에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한 4종목을 수치적 분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4종목에 대한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어떠한 종목에 좀 매력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앱티브 같은 경우는 조금 제외를 시켰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앱티브라는 종목은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라는 테크놀로지를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주가가 많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앱티브 말고도 자율주행에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인텔도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를 무시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앱티브라는 종목이 살아남을 가능성도 높지만 만약에 이러한 경쟁에서 도태된다면 많은 투자의 손실을 얻을 수가 있다. 따라서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하고 싶습니다. 반면 나머지 종목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이 전기차의 미래를 끌고 나가건 아니면 자율주행의 미래를 끌고 나가건 거기에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세 가지의 반도체 종목은 모두 매력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 종목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떠한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세가 좋아지고 있고 수익률을 지켜내고 있고 아니면 향상시키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러한 혁신적인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서 나가고 있는지 여기를 잘 이해하면서 투자 종목을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멀티플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확인하면서 적절한 매수 시점을 찾는다면 금상첨화겠죠.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있게 보셨던 그런 기업을 댓글을 통해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주식의 성장은 3배 정도가 지금 10년 동안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산업 자체가 3배가 증가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서 이 3배 성장하는 시장에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월 10일 금요일 저녁 보내드린 미준의 마지막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유튜브 채널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주말에도 방송은 계속됩니다. 제가 미리 좀 녹화 방송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미준이 대신 만나러 갑니다. 코너가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이틀에 걸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알찬 소식 그리고 좀 긍정적인 뉴스 잔뜩 모아서요. 다시 여러분들 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